예, 안녕하십니까. 교육학의 이수입니다. 자, 오늘 이 강의는 2020년도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시험 보는 것은 2020년도 시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020년도 학습 전략이나 합격 전략보다는 뭐 합격은 내가 시킬 수는 없고, 여러분 전공하고 이제 관련되니까 어떤 교육학은 내가 합격을 시킬 수 있지만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교육학을. 아마 교육학은 이제 교육학 논술이니까 뭐 이제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 이제 많이 있고 그런데 나는 뭐 논술 기술이 없다, 글 쓰는 재주가 없다 그래서 이제 겁을 먹거나 뭐 지레 포기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교육학 논술은 사실은 교육학의 이론이나 지식을 글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논술에 대해서는 전혀 난 글재주가 없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건 내가 또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학을 어떻게 이제 열심히 공부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얘기도 간단하게 나는 이제 교육학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강의할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면 교육학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 하나 하고, 이제 그게 주 얘기가 돼요, 오늘 얘기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1년 동안 쭉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공부 방법이라든지 뭐 노트 필기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수업을 강의를 듣는 여러 가지 자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혹시 그래도 이제 우리 이제 수험생이니까 그런 얘기 이제 두 가지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하는 것은 뭐 열심히 하면 되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험에서 열심히만 해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으냐면,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 경향을 먼저 이제 철저히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공부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부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육학 논술이 이제 2014년도부터 선다형에서 논술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면 6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6번 정도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추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한 3번 정도. 그럼 이제 9번 정도 논술 시험이 나와서 출제자라든지 교육학 선생님이 출제를 하니까 출제자도 어떻게 출제하는 게 좋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축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오면 교육학 문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세련됐다는 게 볼 수가 있어서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철저히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고, 물론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9번에 걸친 그 내용을 쭉 내가 해설과 예시 답안을까지 다 제시를 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그냥 교육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되게 이런 영역에 걸친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 자세하게는 그 우리 자료에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정시죠, 정규시험. 그러니까 11월 달에 보는 것은 정규시험이고, 중간중간에 6월 달에 가끔씩은 이제 출시를 봤는데 이제는 없어졌어요. 초기에는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3개년에 걸쳐서 출시가 있었는데, 하여튼 정시에 걸친 문제가 요게 이제 전체예요. 별거 아니죠. 몇 개 아니 안 된다고. 별게 안 되는데 이게 점수 맞기가 그렇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이제 왜 요거를 얘기할 거냐. 이건 다음 시간부터 요 문제 분석은 철저히 할 겁니다. 어느 영역에 비중을 두고 어떻게 공부할 거냐. 어느 쪽이 중요한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전체로 보기 위해서 요 분석표를 한번 이제 제시를 해봤는데, 이렇게 보면 교육학 영역이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이제 미리 한다고 하면, 자, 교육학 영역이 이렇게 돼요. 6가지 영역이 기본적인 영역이에요. 이 영역을 좀 세분화한다고 하면 12가지 내지 13가지 영역으로 이제 구분되는 것이 교육학 영역인데, 이걸 이제 과거에 선다형 2013년도까지 선다형이었는데, 선다형에서는 이렇게 6개 영역으로 구성돼서 각각 영역에서는 같은 비중으로 출제가 됐던 거라고요. 예를 들면 60문제다 그러면 10개 영역씩, 그 다음에 50문항이다 그러면 한 8개 내지 9개 정도씩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또 이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교직 과목을 이제 이수하면서 되게 이런 영역들을 이제 공부를 했던 거라고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육 사철학에 관련된 거, 심리학, 그다음에 생활지도 상담, 교육 사회학. 그래서 요 영역을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요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개론이라고 그래요. 개론. 교육학의 개론 영역. 뭐 유식하게 영어로 표현하면 Outline of Education. 교육의 개론이다. 그러니까 교육에 관련된 일반적인 이해죠. 역사 철학적인 이해, 심리학적인 이해, 사회학적인 이해. 요 3가지가 사실은 교육학 이론의 기본적인 이론의 영역이 돼요. 근데 요 영역은 출제가 많이 잘 안 되죠.
물론 이제 심리학은 중요해요. 심리학은 학생에 대한 이해니까 요거 이제 잘 해줘야 되지만 철학이나 사회학 특히 이제 한국 교육사라든지 이런 건 이제 출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건 사실은 이제 공부 안 해도 돼요. 사실은 팍팍 과감하게 이제 빼버리면 되는데 일단 기출 문제 분석을 보면 되겠지만 근데 철학은 좀 해줘야 돼. 조금은 해줘야 돼. 철학을 모르면 다른 것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사회학은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이 개론의 영역에서는 심리학과 사회학에 관련된 문제를 좀 공부를 약간 공부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요 영역, 교육 과정과 평가, 그 다음에 방법, 행정. 요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교육학에서는 세부적인 영역이다. 디테일하다 그래. 디테일한 영역. 이 디테일한 영역은 교사가 직접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직접 관련된 영역. 그렇죠? 내가 지금 수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수학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선정해서 조직해서 가르치고 평가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뭐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기본적인 영역이 돼요. 그다음에 이런 활동이 교사가 어떤 내용을 선정해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활동을 잘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이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학이라든지 아니면 올바른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성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매년 출제가 되는 행정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는 강론의 영역이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는 개론부터 하고 나서 강론을 비중을 공부하는 게 원래 이제 순서에 맞아요. 교육학 공부는. 근데 너무 이제 출제도 안 되고 중요하지 않은 영역을 너무 중심으로 해서 처음부터 어렵게 하면 공부가 이제 재미가 없어지니까 이제 나는 이 영역을 먼저 이제 공부를 하고 중요한 영역을 그리고 나서 여기에 관련된 것을 나중에 하면 비교적 특히 이제 교육과정은 어렵지 않거든요. 교육학의 전체 영역 중에서 아마 특히 이제 여학생들은 심리학을 좀 이제 수월하다고 하고 교육과정이 좀 이제 수월하다고 그러죠. 제일 어려운 것은 방법이나 이제 행정이 제일 어렵고 남학생 같으면 행정이 별로 안 어려운데 여학생은 행정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맨날 나오니까 이게 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영역이고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구성돼서 이거는 개론이고 강론이다. 이렇게 해서 강론이 더 중요하다. 그래. 그럼 왜 중요하냐 하면 봐요. 이제 앞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 분석을 보면 거의 대부분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됐던 영역은 교육 과정이죠. 교육 과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사의 지금 임용시험에 교사가 직접 돼서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자기 전공 분야에 관련된 교과 내용을 어떻게 선정해서 조직해서 가르칠 거냐 하는 것은 교사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육과정은 쉬운 게 뭐냐면 네 가지만 해주면 돼요. 일단 이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할 건데 그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 비중을 두고 공부할 거냐 하는 건데 네 가지 영역 교육과정 설계 문제라든지 교육과정 이론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의 쟁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교육과정 문제가 나오면 매년 앞으로 나와요. 2019년도에도 이제 출제가 될 거라고요. 어차피 교육과정에 관련된 것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적인 영역이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이제 어떻게 선정해서 조직할 거냐 하는 것을 교육 과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효과적인 수업이 안 일어나죠. 그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거냐에 관련된 전달 방법에 관련된 것이 방법이죠. 교수 방법. 근데 이 교육학 영역에서 원래 교육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교수학이라고 그래요. 교수학. 페다고지라고 하는 말은 파이다고고스 아이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기술에 관련된 분야다. 이걸 교육학이라고 한다고 하면 교육학의 성격에 가장 가까운 교육학의 영역은 방법이죠. 그래서 방법은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출제가 되는 영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론 공부해서 공부하려고 하면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심리학 이론에 기초하고 또 무수히 많은 수업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야 되니까 교사들은.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이 가장 이제 교육학 이론에서는 어려운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이고 아주 복잡한 영역 중에 그러면서 교육학 공부할 때 제일 건조해요. 무미 건조한 영역이 방법이다. 그래도 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요새 이제 추세에 가장 가까운 방법은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이게 심리학 이론이지만 요새는 객관주의 시대가 아니고 구성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구성주의는 뭐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방법이나 모든 영역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론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것이 주로 이제 방법에서 다뤄지게 돼요. 이제 그것만 주로 이제 공부를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설계 같은 거, 에디모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고, 그 다음에 평가. 과거에는 여러분 아마 교직 과정이 지금
현행 교직 과정은 교육 과정하고 평가가 이제 나눠졌는데 이게 이제 2009년도 10년도 이전만 해도 교육 과정 및 교육 평가에 대해서 교육 과정 영역이 이제 합쳐졌었다. 이 합쳐졌다고 하는 것은 교육 과정과 평가 중에서 비중을 이제 교육 과정에 비중을 줬던 거죠. 요거 이제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육 과정 편성을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오면 교육 과정 뭘 가르치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열심히 교사가 가르쳤는데 열심히 가르쳤어요. 좋은 내용을 열심히 좋은 방법으로 가르쳤다고. 근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 뭐 배운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뭐 확인할 길이 없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최근엔 뭘 중시하냐면 평가를 중시하는 그런 이제 추세예요. 평가를 중시하는 요새 교육과정 설계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2015년도에 나왔던 15년에 나왔던 백워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중시하는 교육과정 설계면 그만큼 이제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및 평가를 이제 분리시켜서 교직과정 이수가 되죠. 근데 나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교육과정은 주로 많이 들어요. 수강은. 근데 평가는 잘 안 해요. 평가하려고 하면 통계도 배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통계 기본 오래 나왔던 무슨 신뢰도 다당도 뭐 이런 걸 공부해야 되니까 잘 공부를 이수를 안 해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새 이번과 같이 2019년도와 같이 신뢰도 추정 방법 뭐 이런 거예요. 문학 내체 합치도 이런 건 아마 다른 강의에서는 잘 안 들었을 거예요. 나는 뭐 다 했지만 그다음에 척도법 이거 리커드 척도라고 하는데 이거 3단계 5단계를 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는 연구 방법이 돼서 잘 안 했던 것이 이게 가끔 이제 출제가 되니까 우리를 또 여러분들 수험생들을 좀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만큼 이제 평가라고 하는 영역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평가는 몇 가지만 해주면 돼요. 몇 가지만. 그래서 그런 영역은 항상 이거죠. 특히 이제 준거 참조 평가 이건 절대평가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형성평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만들었으면 이 시험 문제를 만든 문제가 과연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뢰도 타당도 또는 문항 분석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관련된 것만 공부를 해주면 되는데 그걸 이제 잘 안 하니까 이제 여기 이제 핵심적인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활동이 올바르게 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을 이제 올바로 지도한다든지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죠. 교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러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장학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뭐가 이제 필요해? 지도성. 뭐 지도성도 두 가지만 하면 되거든. 변혁적 지도성하고 그다음에 그보다 약간 오래됐던 것이 상황적 지도성. 뭐 이 두 가지가 최근의 지도성에 뭐 복잡한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이 핵심적인 영역들이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것이 행정 영역이다 그래. 행정 및 경영인데 주로 이제 행정이 주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영역이 거의 뭐 대부분 80% 이상이 다 이쪽에 관련된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비중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이쪽에 비중을 둬야 된다 그래. 그래서 나는 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1, 2월 달에는 그냥 기본서 한 권짜리 가지고 할 거고, 그다음에 3, 4월부터는 이제 심화 이론에서 이제 상하로 나눌 건데 하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 영역이다 그래. 그래서 하를 더 많이 이제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할 건데. 그다음에 이쪽은 아까 무슨 영역이라죠? 여기에 관련된 것은 교육의 개론에 관련된 거. 그 중에 이제 심리학은 꼭 해줘야죠. 심리학에서 주로 뭐 심리학은 또 세 가지만 하면 되거든. 발달과 그다음에 학습과 그다음에 정신위생. 근데 정신위생은 지금 이제 안 나오죠. 발달과 학습에 관련된 것이 핵심적인 영역. 그래서 이런 정도죠. 지능은 뭐 두 번 과거에 처음에 한 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2019년도에 지능도 이제 최근의 지능 뭐 다중지능 그다음에 삼위일체 지능 또는 결정적 지능 이게 이제 70년대 이후의 지능 이론. 그러니까 대개 이제 교육학 공부도 최근의 이론들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주면 큰 어려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머릿속에 그려놓고 어느 영역이 어떻게 출제가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줘야 돼. 이거는 다음 시간부터 여기에 관련된 각각의 이제 이때부터 그러니까 올해 문제부터 쭉 이제 분석을 해서 이틀에 걸쳐서 한 7시간에 걸쳐서 내용을 이제 쭉 내가 강의를 할 겁니다. 요거는 꼭 좀 듣기 바래요. 어차피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그것이 하나 이제 방향고시를 하니까 우리가 방향을 모르고 공부하면 우리 여행 갈 때 길을 가다가 방향이 없다고 해봐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의 방향은 뭐가 결정해 주냐면 기출문제. 그것도 달랑은 올해 거 작년 거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분석. 나는 또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금까지
선다형에서 출제됐던 걸 딱 아주 종합을 해서 되게 어느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방향을 이제 제시할 거니까 난 옛날부터 다 이제 그 내용들 다 가지고 있어서 머릿속에 있어서 다 그래. 지금까지 이 기출 문제는 과거에 선다형 문제에서 출제됐던 영역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출제가 됐던 거라고. 그래서 과거에 기출 문제들을 우리가 선다형 문제, 그걸 꼭 지금 풀어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되게 이제 어느 영역이 출제가 됐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도 이제 필요해.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 영역. 여기 이제 더 하나 추가한다고 하면 이제 출시에서 3번에 걸쳐서 근데 2013년도 6월 달에 출시가 있었는데 일본어라든지 그 10명 미만으로 뽑는 것이 출시에서 뽑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심리학만 나왔어요. 심리학만. 지능. 편차지능이죠. 편차지능에 대한 해석과 그다음에 동기론으로서 기대가치론, 그다음에 메슬로 이론, 인본주의죠. 요것만 나왔는데 이때 이제 출제자도 그 교육학 선생들이 그러니까 현장에 교수들이 하니까 어느 영역을 어떻게 출제할지를 몰랐어요. 그런 문제들이 없었으니까 논술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시안만 나온 그래서 이때 이제 출시에 여기 심리학만 나온다 해서 심리학만 공부해가지고 11월달에 그때 12월달에 봤으니까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죄다 망했지 뭐. 그때 12월 달에 뭐가 나왔어요? 이게 나왔잖아. 봐요. 그때 12월 달에 뭐 교육과정도 나오고 협동학습 형성평가 심리학은 하나도 안 나왔거든. 그거 이제 망했. 그러니까 야, 작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나오고 이것만 공부하면 안 돼. 그 전체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 이래. 그래서 뭐 마찬가지죠. 교육과정에서 그다음에 방법에서 설계 모형이죠.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학교의 장학이론이라든지 행정에 관련되는 건 뭐 골고루 출제가 됐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기출문제 분석의 내용에 추가를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돼요. 이것도 이제 다 한번 우리 검토를 해볼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다 하는 것을 알아야지 거기에 관련된 분야, 거기에 관련된 것을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심화 있게 공부하는 것이 이제 공부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뭐 별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직 아직이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2013년도 논술로 바뀐다고 하면서 출제위원회는 저기서 아주 삼청동에 교육과정 평가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출제만 해요. 뭐 그 사람들이 출제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 뭘 할 거냐. 우리는 교육학 논술을 이런 방향에서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근데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다 그 관련된 영역을 이제 출제를 했다고. 뭐 1번이 뭐냐. 뭐 첫 번째, 두 번째야. 상식적인 거고. 세 번째 봐. 여기 이제 핵심이네. 똑같아요. 지금도. 교육학 이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교육학 이론을 공부하는 것, 아까 심리학, 철학, 방법, 교육과정,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 교직 사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접 그러니까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이건 교직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다형에서는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의도를 논술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 거예요. 교육학 공부를 충분히 해서 교육학 지식을 교육 과정에 관련된 지식, 방법에 관련된 지식, 아니면 평가에 관련된 지식을 활용해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활동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응용할 거냐, 이런 문제를 출제하게 되겠다고. 이 방향에서 지금까지 출제가 됐어요. 이런 거 이제 알아두면 좋지. 공부할 때도 항상 이게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거냐, 이 내용을 내가 활용한다고 하면 맨날 그렇잖아요. 이제 거기에 플러스 그럼 출제의 관점 이제 4가지 관점인데 이것도 4가지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하지. 어차피 교육학이니까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이게 이제 교육학 개론이나 심리학이나 사회학 이런 게 이제 교육에 대한 이해죠. 그다음에 교직에 대한 이해. 뭐 교직 활동을 이제 수행하는 것은 교사가 가르치는 활동을 우리가 교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직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활동에 대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학습자에 대한 이제 학생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교육학 이론이 무슨 영역일까요? 심리학이죠. 심리학, 그 다음에 사회학, 뭐 좀 이제 더 어렵다고 보면 철학, 이런 3가지가 이제 학습자에 대한 이해인데 가장 그래도 학습자를 교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분야가 심리학이지, 심리학. 그렇죠? 그래서 심리학을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핵심이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평가에 대한 이해다. 그러니까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은 교육 과정에 관련된 영역이고, 그다음에 가르친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여기도 추가한다고 하면 이런 활동이 전반적으로 좀 더 전문성을 교사가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사는 노력을 해야 돼. 이런 노력하는 활동을 뭐라고 하냐면
장학이다 그러지. 그러니까 장학이 맨날 나오죠. 행정에서. 그다음에 뭐 지도성, 그다음에 학교 조직을 어떻게 볼 거냐는 조직의 이제 관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그런 영역이다 그래. 이게 이제 기본적인 출제의 관점.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공부를 해주고 이렇게 출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됐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2014년도부터 출제가 됐지만 2014년도, 15년도 문제는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고 세련되지가 못했었다고. 그래도 이제 세련된 문제 하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되면 교육학 문제가 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됐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지.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교사학습에 관련된 영역. 그럼 교사학습에 관련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교육 과정이나 방법이나 평가, 그다음 이런 활동을 잘 이해하기 위한, 지도하기 위한 장애나 지도 활동. 이게 이제 핵심적인 영역이에요. 여기에 이제 비중을 여러분들은 많이 둬야지. 아주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영역의 명칭, 요새 명칭과 개념 이런 걸 묻잖아요. 지능, 어떤 애가 열심히 애들과 협동학습을 했더니 열심히 도와주더라. 뭐 지능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지능, 그 다음에 그 대인관계 지능의 개념 이런 걸 이제 묻잖아요. 이런 개념, 요거 정확한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정확한 개념, 원리,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 거 보면 그냥 대충 넘어가요. 전공이 아니니까 아주 정교하게 하진 않는다. 근데 정확한 개념들, 정확한 명칭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뭐 지능만 해도 많잖아요. 뭐 다중지능이 뭐냐? 다중지능 중에서 뭐 7가지, 8가지, 9가지까지 되는데, 그다음에 뭐 삼위일체 지능에서 세 가지 요인은 뭐냐? 편차 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런 이제 개념들을 잘 안 해요, 공부를. 이거는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론의 용어의 개념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하고 있으면 공부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쭉 이제 1호부터 쭉 이제 기본적인 개념부터 이렇게 해서 정확히 공부를 하다 보면 한 7, 8월쯤 되면 그 상승의 속도가 확 커진다고. 근데 처음부터 그냥 개념도 정확히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 이건 1년 내내 해도 별 변화가 없다고. 진보가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알아요? 자, 이번 해도 안 되고 다음 해도 똑같고 그 다음 해도 이거 도대체 모르겠다 이래 놓으면 참 답답한 거야. 1년 동안. 근데 처음부터 좀 어렵지만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하는 그런 공부 방법을 하다 보면 이게 상승의 속도가 어떤 데 6월, 7월 되면 막 눈에 보인다고 막 그 변화 속도가 질문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 보면 1, 2월 때 야 저걸 질문이라고 하나 이러다가 이제 4월, 5월, 7월 되면 이제 질문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건 본인도 공부에 자신이 있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성공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근데 요새 이제 교육 과정이 이제 세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이제 개정하는 움직임들인데, 교육 과정 개정한다고 하는 이런 거에 교사 학습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하면 질 높은 교사 학습을 할 거냐, 이런 교육 과정의 운동의 하나의 이름 중에 이런 게 있어. Less is more. 이건 아마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하는데도 적용 가치가 높다 그래. 이거 뭐 싱가포르 같은데 이제 싱가포르는 우리가 선진국이잖아요. 그 선진국에서 자 교육 과정을 개편하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정신의 근거에서 교육 과정을 개편할 거냐. 이게 바로 이거예요. Less is more. 적은 양을 깊이 있게. 양은 줄이지만 깊이 있게 하면 뭐가 가능해? 작은 양 깊이 있게 하면 전이가 일어나요. 학습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전이가 일어나야지 훨씬 응용들을 많이 한다고. 이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이라. 그러니까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세부적으로 뭐 지금 보면 교육학 책들이 막 1000페이지짜리 2권 가지고 막 공부하잖아요. 이거 질려버린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래서 한 400페이지쯤으로 줄였는데 1, 2월 달은 400페이지밖에 안 돼. 그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좀 이제 부족하니까 심화과정도 이제 400페이지 2권짜리로 했는데 그 정도만 해도 넘쳐 흘러요. 교육학이 그렇게 세부적이고 무슨 별 이론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양을 줄이면서 깊이 있게 함으로써 학습의 전이와 깊은 이해라서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정신들을 좀 알아두면 필요해.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그것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교육과정 이론에 방법에 아니면
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응용할 거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거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교육학의 출제의 경향이다. 그래. 그래서 아까 전반적인 교육학의 분야에서 출제됐던 영역들,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되게 이러한 경향들을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래. 이런 걸 좀 알고 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괜히 잡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 이제 얘기하고 뭐 하는 거는 그런 거 다 이제 버려야 돼. 그래. 취사 선택의 소린 그러니까 요새는 옛날에는 막 선당 문제 할 때는 교육학 강의도 3일에 걸쳐서 했어요. 3일 월화수 막 이렇게. 그래도 부족해서 맨날 막 보강하고 막 이랬는데 지겹게. 근데 논술로 바뀌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루면 끝나. 하루씩만 해서 그냥 열심히 하면 1년 쭉 하다 보면 나중에 뭐 교육학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 하는 경우는 우리 수강생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던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논술로 바뀌면서 공부하기가 좀 수월할 수도 있어요. 수월할 수도 있다고. 자, 그래서 그런 영역을 이제 중심으로 보고 요거는 이제 각 영역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요것만 할게. 우린 뭐 오늘 요거 강론에 해당되는 거 가장 중요한 영역들.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을 이제 공부할 때는 네 가지를 공부해 주면 돼. 네 가지. 그러면 나중에 지금 해봐야 뭐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네 가지가 뭐냐면 교육과정 이론 유형. 이게 이제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과정 이론들의 이론 모형 또 이론 유형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뭐냐면 요새 교육과정 설계 모형이라고 그래요. 설계 모형. 이게 이제 타일러 거, 여러분들 교육과정 할 때는 타일러만 알아두면 돼요. 타일러가 거의 80% 이상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타일러의 교육과정 이런 모형을 이제 비파나 이어받은 힐다 타바 모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타일러 모형을 가장 비판적으로 나오는 아이즈너 거, 예술적 모형, 그 다음에 파이너의 자서전적 모형, 그 다음 백워드 모형, 이런 모형들이 교육과정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돼요. 이걸 이제 많이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백워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수기 모형, 작년에 수기 모형도 나왔고, 그게 이제,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영역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영역. 최근에 교육과정 추세에서 보면 설계가 가장 기본인, 설계라고 하는 게 별게 있겠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모형으로 수업 지도안을 짤 거냐, 이런 거에 관련된 이론을 설계 모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이후에 교육과정의 쟁점은 타일러 교육과정이 1949년도에 나왔는데 이론이 70년대부터 타일러 모형에 대한 다양한 이제 비판들을 많이 해요. 타일러를 알고 있으면 어떤 비판들을 하고 있냐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일러 교육과정의 접근을 비판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걸 이제 재개념주의라고 그래요. 재개념주의, 그 다음에 영교육과정, 그 다음에 잠재교육과정, 이런 것이 현대 교육과정의 쟁점. 잠재교육과정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타일러 모형은 안 나오지만 타일러에 근거한 다양한 비판 모형,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출제가 됩니다. 그것만 해주면 돼요. 교육과정가 얼마나 간단해. 근데 이게 나와도 맨날 틀린다고 참 답답하지. 그거를 뭘로 그냥 쓸데없는 거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딱 교육과정에서는 네 가지에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떻게든 다 풀어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는 평가 방법, 진단평, 맨날 형성평가 이제 문제가 이건 두세 번에 걸쳐서 나왔는데 형성평가. 그다음에 여기서는 기준참조, 준거참조인데 준거참조 이건 이제 절대평가라고 그러죠. 최근에는 상대평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상대평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해줘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더 추가해서 뭐 성장 참조 평가니, 능력 참조 평가니, 이것은 요새 협동학습 이런 모형에서 평가하는 이제 기법으로서 최근에 등장된 그런 기법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수행평가는 아직 안 나왔는데 뭐 나오겠지. 뭐 언젠가 나올 거, 올해가 나올지, 뭐 내년이 나올지, 후년이 나올지. 수행평가 시대니까.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뭐냐? 지금 뭐 교사가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평가의 개념이 뭐냐, 뭐 특징이 뭐냐, 도입 배경이 뭐냐, 교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문제, 이런 건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안 하는 게 이런 거 있거든. 논술에 이런 게 나올 거냐 하는 건데 사실은 나와요. 그래서 연구 방법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연구 복잡한 거 아니거든. 몇 가지만 해주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통계도 해줘야 돼. 통계는 한 세 가지만 해주면 돼. 집중 경향치라든지 평균치라든지, 그 다음에 교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해서 뭐 통계를 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평균도, 반평균도 내봐야 되고, 표준 편차도 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도 내봐서 이제 비교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수능에서 표준 점수 이런 게 나오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그것만 하면 돼, 통계는. 근데 이걸 전혀 안 하면 이제 문제가 되지, 오래 갔지. 아마 내 강의 아닌 다른 사람 강의 들으면 오래 잘 못 썼을 것 같아.
문학 내적 합치도라. 그건 뭐 평가에서 나오는 건데 문학 내적 합치도나 평정법에서 리커트 척도는 사실은 이런 데서 안 하면 할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것도 좀 해줘야 돼. 근데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방법에 관련된 것은 이제 교수 방법이 다양한데 이렇게 나눠져. 난 이렇게 나누는데 개별화 교수법, 설명적 교수법, 발견적 처방. 이게 이제 간에 같은 사람을 우리가 처방 이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요걸 주로 이제 중심으로 해주면 되죠. 아직은 문제가 안 됐지만. 그다음에 협동학습은 뭐 원래 이제 워낙 중요한 거니까 뭐 출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협동학습의 여러 가지 모형, 그다음에 어떻게 응용할 거냐. 그다음에 이 협동학습을 통해서 수업에 소극적이거나 동기가 낮은 아이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 그게 이제 개별 책무성이라든지 향상 점수 이런 걸 활용하면 그런 애들도 이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근데 못하는 애들도 내가 이 팀에 기여하네 이래서 자부심도 갖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협동학습 관련된 뭐 모형 여러 가지 뭐 STAD 모형이나 뭐 직소 뭐 1, 2, 3 뭐 이런 거 할 필요는 없고 협동학습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정신이 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다음에 요건 알아둬야 돼. 요새 교사를 전문가라고 하면 교사가 전문가잖아요. 무슨 전문가에? 교사는 수업 전문가잖아. 수업 전문가. 그렇죠? 교육의 전문가에. 수업 전문가에. 대학에 있는 교육학 선생들은 교육학 전문가지만 수업 전문가는 교사일 수밖에 없다고. 그럼 교사로서 수업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두 가지라. 두 가지. 그게 뭔지 알아요? 자기 교과, 내가 좀 영어를 담당한다고 영어 교과를 잘 편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대학의 선생들이 못 하잖아. 그게 바로 교육과정 설계 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 설계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서 평가할 거냐. 여기에 관련된 것은 뭐라고 하냐면 설계 모형. 그러니까 교육과정 설계 모형, 교수 설계 모형 그런다고.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거냐에 관련된 의사결정 방식이고, 이거는 무엇을 가르칠 거냐 하는 설계 모형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개념을 알면 요거는 설계 모형이고, 요거는 교육과정 모형이구나 하는 것은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어디에 소속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공부가 돼야 돼. 그러려고 하면 그 각각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히 공부를 하면, 이 에디 모형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른다고 사실 대충 공부를 해보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설계 단계,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제 이런 영역인데 각각의 요소 한 번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 이제 중요해요. 사실은 한 번 출제가 됐지만 앞으로도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설계 모형이다 그래. 매체 뭐 이런 건 뭐 상식적인 거니까 이런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이제 행정 이제 영역이 넓고 뭐 복잡하고 이제 그래서 공부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교육 행정 이론의 발달 과정, 고전적 조직 이론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70년대까지 쭉 이제 이론 발달이 있는데, 이거는 사회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을 알면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그다음에 요거 어차피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근대 교육은 학교라고 하는 조직에서 이루어지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과거 같으면 뭐 그냥 가정에서 뭐 이렇게 비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현대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학교라고 하는 조직이 뭐냐? 어떤 관점에서 조직을 이해할 거냐? 이게 이제 뭐 관료제냐, 뭐 이완 결합체냐, 사회 체제냐, 무슨 무정부적 조직체냐 이런 여러 이제 관점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다른 조직과 가장 구별되는 학교 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게 바로 이완 결합체, 그다음에 조직화된 무정부 체제.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이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정확히만 구별하면 돼. 시험에 나오면 그게 나온다고. 관료제라든지 이런 건 안 나와요. 그건 기존의 학교 체제하고 이제 다 같다 이런 전제니까. 그러면 동기는 심리학에서 나오지만 또 행정에서 나온다고. 조직 동기론. 그러니까 뭐 교사 입장에서 뭐 학생들을 동기화시켜서 수업에 이끌어 가야 될 거고, 교장 입장에서 보면 교직원을 동기화시켜서 학교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힘으로서 동기는 행동을 일으키는 이제 이런 막 이렇게 옆에서 막 북돋는 그런 힘에. 그러면 지도성은 이제 뭐 지금까지 교장의 지도성 이런 걸 나왔는데 지금은 교사의 지도성. 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떤 방법을 할 거냐 했던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행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장학이라. 장학은 두 가지 하는 거예요. 교사학습 방법의 개선과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행정적인 영역을 장학이다. 그래서 행정에서 하나의 영역만 꼽으라. 너는 뭘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꼽는다고 하면 뭐냐면 장학이에요. 장학. 그 밖에 이제 지도성,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핵심이라. 그다음에 돈은 뭐 이런 거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경영에서 이제 경영 기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지만,
그 영역에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 있다. 그 맥을 잘 우리가 짚을 수 있다고 하면 뭐 그렇게 실패하잖아요. 결코 뭐 교육학이 뭐 그렇게 뭐 아주 누구도 안 하는 거, 어떤 책에도 없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질 않거든.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서 잘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공부하면 뭐 이렇게 실패 없습니다. 전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하는 게 이상하지. 그래서 나는 이제 교육학을 내가 한 3단계 정도를 하는데 뭐 뒤에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1, 2월 달에 가장 이제 중요한 개념, 원리, 그다음에 교육학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대한 기본 틀을 이제 형성을 하는 기초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요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그걸 좀 이제 심화시켜서 한 3, 4, 5, 6 정도 되면 이제 심화 단계고, 그다음에 7, 8월은 이건 아직까지 아무도 안 한 것 같은데 노량진에 와서 처음 했던 게 많은데 미리 얘기하면 안 돼. 하여튼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온 사람이니까 이제 단원별로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연습하는, 그러니까 서술형이나 단답형이나 뭐 여러분들 전공에서 하잖아요. 논술이 이제 없어지고 교육학으로 가고 서술형 그다음에 뭐 단답형 이런 게 이제 주로 전공에서 이제 내년부터 나올 출제 영역이잖아요. 그런 것을 교육학에 응용을 해서 기존에 기출문제에서 됐던 거, 그 다음에 선다형에서 출제됐던 것을 쭉 뽑아서 그것을 이제 단원별로 문제를 만들어서 서술형, 그 다음에 뭐 서답형이라고 해요. 서답형, 그 다음에 단답형 이런 거, 기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책을 지금 다 이제 원고는 다 됐어요. 이제 책을 이제 만들어서 할 건데 요거는 이제 7, 8월에 내가 하려고 그래. 아마 요거 하면 또 다른 사람도 따라서 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처음으로 한 300페이지쯤 되는데 그거 가지고 단원별 문제하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11월 달에 9월 10월 달에는 어차피 이제 논술 실전 문제니까 그때는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중간 이제 글을 이제 쓰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근데 글 쓰는 연습은 할 필요도 없어. 나중에 이제 9월 10월 되면 서론에 뭘 쓸 거다 하는 것이 이제 딱 있어요. 한 2가지나 3가지 정도 기법이 있거든. 그것만 딱 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본론을 어떻게 써가느냐. 그러니까 본론이 15점이잖아요. 서론하고 그다음에 주제에 따라 주제를 어떻게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건 해갈 거냐. 그다음에 교육학의 용어를 얼마나 쓸 거냐 하는 것이 3점 내지 4점이니까. 그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맞췄으면 또 1점이고 하니까 5점은 그냥 맞고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몇 가지 기법만 알려주면. 그러면 중요한 이제 15점을 어떻게 하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15점 맞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나머지 5점은 뭐 몇 가지 이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건 뭐 1년 내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제 중간중간에 글 쓰는 거 이제 글 쓸 자료 좀 나눠주고 이제 그럴 건데 거기에 관련된 것이 여기에 관련된 그런 영역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1, 2월 달에는 기초 영역에서 우리 이제 난 토요일만 할 거니까 하루 정도 하면, 만 6시간 하면 되죠. 뭐 괜히 주중에 그냥 나와가지고 이틀, 3일씩 해봐야 별로 큰 소득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난 일부러 이제 토요일 날로 했는데, 그 다음에 3, 4, 5, 6월은 이것만 가지고 어려우니까 이제 심화 과정해서, 상하. 이때 이제 학원부터 할 거예요. 교육 과정이 이제 중요하니까 교육 과정, 교수 학습 이론, 평가, 연구법 이런 걸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이때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해서 요건 난 이제 프린트로 나눠줄 거고 이런 책을 안 사도 되니까 그다음에 이때 이제 문제 이때 이제 연습 문제를 뭐 한 30번 해요. 30번 써보면 30번 써보면 충분히 되지 뭐 그걸 뭐 맨날 뭐 1, 2월부터 그걸 쓰는 연습하고 뭐 맨날 어디 가서 뭐 무료 모의고사 보고 해봐야 그 소용없어요. 그냥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기법만 이제 배워놓고. 중요한 것은 서론을 어떻게 제대로 교육학 이론을 응용해서 쓰느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11월이 되게 이제 우리 교육학이 시험이 과거에는 한 3년 전에는 12월 초에 봤는데 이게 좀 당겨져서 12월 20일 전후는 이제 보니까 그 중간에 한 달 정도 이제 텀이 있어서 그때는 한 2번에 걸쳐서 한번 전체를 이제 정리하고 이제 모의고사 한두 번 이제 봐서 이렇게 이제 보낼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글을 안 써놓으면 이게 손이 굽거든. 그러니까 중간중간 한두 번씩 해서 마무리 이제 하는 그런 정도. 이런 정도 하면 다 돼요. 교육학 이론도 뭐 이런 정도 하면 뭐 자신 있게 되죠. 교육학 이론이. 글 쓰는 것도 중간중간에 이제 글 쓰기도 하고 나는 또 강의 끝나고 나서 그 전주일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스터디 식으로 해서 정리도 하고 내가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또 내가 묻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 30분 정도 쭉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요. 뭐 지금 논술문을 무슨 일반 논술과 같이 근사하게 뭐 서로를 근사하게 쓰고 근사한 인용문을 쓰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교육학은 전혀 뭐 이런 기법을 미리 할 건 없습니다. 요것만 이제 1년 동안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왜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전공도 하고 교육학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1년 동안 참 이제 기복도 심하고 하다 보면 또 좌절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우리 이제 프린트에 보면 그 뒤에 아주 내가 일부러 자세하게 좀 써놨으니까 이제 심심할 때 아니면 지금 오늘 이제 돌아가다가 차 안에서 그냥 한번 봐요. 보고 나서 그렇게 좀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관리를 자기 자신 누가 관리해 줬습니까? 여러분 성인들이니까 뭐 부모님이 관리해 주나요? 자기가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 아마 몇 페이지부터냐 한 4페이지부터 쭉 있죠. 예, 시간 관리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것도 알아둬야 돼. 나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 마치 고시 공부하듯이 하는 게 더 좋다. 그런 유형들을 아는 게 필요해요. 이런 걸 요새 교육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초인지 능력 그래요. 초인지 능력. 초인지. 자기 자신의 학습 방법을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초인지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제일 비중을 두는 게 요거.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1년 동안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혹시 해본 사람도 있겠죠? 작년에 올해 그럼 시간이 너무 허비되는 시간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 허비되는 시간을 낭비되는 시간을 어떻게 잘 줄여서 어차피 또 우린 누구나 다 24시간이 주어졌는데 24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효과적인 또 효율적인 학습의 결과가 나올 거냐 성과가 나올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생각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루 시간을 여러분들 한번 잘 잡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낭비하는 시간들이 참 많다고. 이런 시간을 얼마나 줄여서 공부하는 시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거냐. 이런 것은 잘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막 흘러간다고. 1년 금방 가요. 이 노량진의 이제 시간이 참 희한한 게 2달씩 돌아가거든. 그렇죠?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2달씩 가니까 한 번 하고 이제 1, 2월 가요. 그럼 어떻게 1, 2월 다 갚아냈네. 그러면 이제 3, 4월이 온다고. 그러다 보면 여름방학 와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러다가 이제 막 모의고사 본다고 9월 달에 막 모의고사 보면 이 이제 시험 닥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노량진 시간은 2달 만에 돌아간다 그래. 근데 이게 노량진 시간이라고 하는데 난 이 시간이 참 재미난 게 많아. 혼자 느끼는 개인적인 시간, 이걸 사적 시간이라고 하고 조개 가르쳐 주는 시간은 이건 광학적 시간이 아니라 기계 시간. 그 다음에 옛날, 현대, 고대, 중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역사하는 사람도 알겠지. 그건 역사 시간이라고 한다고. 근데 노량진 시간은 2달마다 돌아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2달을 잘못하면 2달이 팍 지나가 버린다고. 그래서 이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하는 거에 이 성공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다 그래. 그래서 나도 여기서 꽤 오랫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보면 뭐 다 그래요. 다. 어떻게 보니까 여름이네 그래. 또 어떻게 보니까 뭐 찬바람 불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고, 이건 뭐 환경은 이것도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그러죠. 내가 가장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잘 갖춰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많아요. 이게 많죠. 특히 이제 나이 들고 이랬던 사람들은 뭐 주위에 또 뭐 친구 결혼한다, 뭐 어디 뭐 있다, 뭐 집에 또 무슨 행사 있다 이래 놓으면 또 요새 뭐 하냐, 왜 뭐 올해 또 하냐, 뭐 이래 놓으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이걸 잘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 근데 이거는 뭐 내가 관리해 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이렇게 이제 살아봤으니까 자기가 가장 스트레스를 잘 안 받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난 제일 좋은 방법이 하루에 한 30분씩 이제 걸어라 그래. 걸어라. 걷는 게 제일 좋아해.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건강도 중요해. 1년 쭉 공부했는데 10월부터 시름시름 알아.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럼 이제 면역도 떨어지고 이러보니까 감기 들고, 그다음 감기 들면 뭐 며칠씩 가잖아요. 며칠이 뭐 요새는 뭐 보름 한 달씩 가니까. 이러다 보면 또 좌절하고 뭐 되다 보니까 아예 1월부터 쭉 걸어요. 한 30분씩만 걸어 놓으면 나중에 감기 잘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걸으면서도 공부도 생각도 하고 자기 공부한 걸 또 생각도 하고 이런 시간. 특히 이제 시골에 와서 노량진에 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먹는 거 부실하고 뭐 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여러분들 각자 해야 돼.
수업 전에, 수업 중에, 수업 후에 어떻게 이걸 잘 관리할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비중을 좀 요거, 노트 필기를 좀 잘해요. 아무 데나 막 찍찍 꺼놓지 말고, 노트를 잘 정리해. 그 노트 필기하는 방법도 있거든. 이게 이제 여러 방식들이 있어요. 거기 6페이지에 보면, 시간 관리 쭉 있죠. 그 다음에 6페이지, 7페이지인가? 7페이지에 보면 그 코넬식이라고 하는 그런 노트 필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하나 이제 양식, 뭐 여러분들이 각자 그냥 노트 하나씩 전공과 교육하게 노트를 준비해서 그걸 잘 정리하면 나중에는 9월, 10월 되면 맨날 책 가지고 다니면서 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트가 가장 중요한 자기의 자원이 돼. 자료가 된다고. 그래서 잘 해놓으면 또 우리 합격하면 또 후배한테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했다. 그러면 하나 이제 후배들한테 지침이 될 수도 있고 또 나한테 가져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출판도 해줄 수도 있어요. 합격한 사람의 노트다 그러면 이 또 인기가 있거든요. 과거에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러면 뭐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또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래 10년 50년 뒤에는 나는 이렇게 정리해서 합격했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것도 이제 하나 필요하고 학습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작성을 해보고 그다음에 요거를 나는 권해요. 나한테 잘 안 맞는다 해도 가능하면 서로 스타디할 수 있는 그 팀을 뭐 2명 내지 한 3명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찢어지고 맨날 중간에 찢어지니까 한 3명 정도 해서 1년을 쭉 이제 끌어가면 요새 있잖아요. 지금 2차 준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2차 준비에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고. 자기가 아는 내용을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걸 좀 공식화시킨 것이 수업 시연이니까 그다음 면접이고 이제 그러니까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면접도 다 교육학 문제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건 스터디 팀을 운영하는 거예요. 스터디 팀을 운영하는데 뭐 교육학은 내가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내가 이제 다 짜주기도 했는데 또 이제 전공하고 또 이렇게 매치가 안 되니까 전공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요새는 뭐 인터넷은 많이 이제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맞는 사람을 골라서 1년 동안 쭉 가면 참 효과가 커요. 내가 볼 때 효과가. 그래서 3명이 했는데 3명이 다 합격할 수도 있고 5명이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공부는 내가 혼자 공부 좋아해서 아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만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말로 해보면 잘 몰라.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공부한 내용을 누구한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그게 확실하다고.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것을 다른 친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공부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학습 공동체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만들어주면 뭐 1년 하면 되죠. 1년 안에 끝내야 돼요. 이건 노량진은 자꾸 몇 년씩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중등은 워낙 이제 경쟁이 심하고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1년에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보면 잘 이런 관리들이 잘 된 경우예요. 근데 이걸 뭐 누가 사실 뭐 선생이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부모가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본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관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잖아요. 자기 뭐 성인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용은 교육학은 뭐 선생한테 맡기면 되고 교육학이나 전공은 그다음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흡수해서 이걸 나한테로 내 거로 만드냐 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이제 관리를 해서 일부러 내가 이렇게 책을 쓰려고 하다가 책 써봐야 이거 뭐 부주사할 것 같으니까 우리 온 사람들만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거기에 맞는 한번 계획들을 잘 수립을 해서 내년 1년 쭉 열심히 하면 내년 이때쯤 되면 이제 뭘 해야 돼? 2차 준비한다고 이제 분주하게 바쁜 생활들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뭘 할 거냐면 그 기출문제 9번에 걸친 기출문제를 그때 이것도 정리해 보니까 해설과 예시 답안을 보니까 한 70페이지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는 분들은 무료로 줄 거고 인강으로 들으면 이게 또 유료라고 하니까 직강으로 들으면 이틀 동안에 그 다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이제 질문 있는 경우는 요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을 내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